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61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내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31억 2천만 원 투입. 성남시는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3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모두 227명의 행정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일반형 전일제 69명, 일반형 시간제 29명, 복지 일자리 129번지명 등 3개 분야의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일반형 전일제는 내년 1월 물결표 쌓인 11월 주 40시간 근무 조건에 월급 201만 580원을 지급하며 12월 한 달간은 단축 근무가 이루어져 주 37시간 30분 근무에 월급 188만 5,520원을 받게 된다. 일반형 시간제는 내년 1월 물결표 쌓인 11월 주 20시간 근무 조건에 월급 100만 5,290원을, 단축 근무가 이루어지는 12월은 주 19시간 근무에 월급 95만 3,340원을 받게 된다. 복지 일자리는 주 14시간, 월 56시간, 근무에 월급 53만 8,720원을 받는 조건이다. 근무지는 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우체국, 도서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이며 배치기관에 따라 행정보조, 사서보조,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보조와 안내, 환경도우미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성남시 등록 장애인이다. 미취업자여야 하며 보조원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나 해당 사업에 2년 이상 연속 참여한 사람은 제외로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 장애인은 기한 내 신청서와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을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신청자는 별도 개별 통지하는 장소에서 오는 12월 16일 면접을 봐야 한다. 시는 면접 장애인의 사업 참여 경력, 소득 수준, 사회활동 능력, 참여 의지 등을 종합 심사해 오는 12월 28일 이전에 합격 여부를 개별로 알려준다. 성남시 제3기 아동참여단 정책 제안 전달받아 성남시는 지난 19일 성남시 대표 아동참여기구인 성남시 아동참여단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아동의 목소리를 듣고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아동참여단 단원, 가천대학교 대학생 멘토, 학부모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정기회의를 통해 생활 속 모니터링 과정에서 직접 발굴한 아동 권리 관련 사례를 성남시에 정책 제안했다. 정책 제안으로는 찾아가는 드림메이커 앤드 드림서포터 양성 정책 마련 모두가 함께하는 무장애 놀이터 조성 일상 속 안전 보장 맞춤형 선택형 진로 교육 보건실 이용 허가 증 사후 발급 보행자를 위협하는 공유 전동 킥보드 안전관리 성남시 내 미아 방지 지문 등록의 날 지정 등 총 7건을 시에 전달했으며 관계부서 검토를 통해 아동정책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3기 성남시 아동참여단은 초중학생 42명을 구성해 지난 4월 30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 현장 모니터링, 포토보이스 만들기, 아동의 권리를 사진으로 표현, 아동권리 캠페인 등 7개월간 아동권리를 알리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 활동을 진행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아동권리의 주체이자 미래의 주역인 아동의 사회 참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아동은 무한한 성장의 단계에 있으며 민선 8기 성남시는 아동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지방행정체험연수 희망대학생 200여 명 모집. 성남시는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3년 동계 대학생 지방행정체험연수 희망자 200여 명을 모집한다. 겨울방학 때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 체험을 통한 다양한 현장 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대학생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17일까지 성남시청, 구청, 공공기관 등에 배치돼 주 5일, 하루 3시간씩 행정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연수 기간에 저축과 투자, 통장 관리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교육에도 참여하게 된다. 시는 연수생들에게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730원을 적용한 하루 3만 5,190원의 연수 수당을 지급한다. 연수 33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하면 116번지만 1,270원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091-1123,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포함, 이다. 기한 내 성남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온라인 신청 대학생 지방행정체험을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연수 인원보다 많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그 자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록장애인, 의료급여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다자녀 가구 등을 우선 선발한다. 선발 결과는 오는 12월 12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시흥시 2023년도 본예산 1조 5,382억 원 편성. 시흥시 시장 임병택 가 2023년도 예산안을 1조 5,382억 원, 일반회계 1조 3,079억 원, 특별회계 2,303억 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18일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1조 5,020억 원보다 약 361억 원 증액한 규모로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복지 증진을 위해 일반회계 규모를 증액 편성한 것이다. 이 중 시 예산 규모의 85%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1조 3,0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5억 원이 증가했다.
지방세는 4,438억 원, 세외 수입 792억 원, 국토비 보조금 5,499억 원으로 세입은 증가된 반면 지방교부세 883억 원, 조정교부금 1,300억 원, 보전 수입 167억 원, 은 일부 축소됐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기업 경영 악화와 민생경제 소비 위축에 따라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의 무한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더불어 의료 바이오 거점 미래 대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분야별 세부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 분야는 공공사업 용지 취득 및 보상 기금 신설에 따라 250억 원 반영, 안전 분야는 시민안전 기능체계 강화를 위해 18억 원을 증액한 127억 원, 교육 분야는 교육도시 완성을 위해 14억 원을 증액한 280억 원, 환경 분야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을 위해 136억 원을 증액한 981억 원, 호조벌과 바다를 가꾸기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4억 원을 증액한 354억 원,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지역개발 분야는 10억 원을 증액한 342억 원, 기업 분야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 보증 및 2차 보전 21억 원을 포함 68억 원을 증액하고 복지 분야는 부모급여, 월 70만 원, 사업 등을 반영해 734억 원을 증액한 6,384억 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보건 분야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74억 원을 축소하고 과학기술 분야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종료 등으로 7억 원을 축소 편성했다. 시는 올해 혁신재정 운영추진단을 구성해 불효불급한 행정경비 축소와 계약 낙찰 차액 및 불용 예상액 등 220억 원의 재원을 추경 예산에 재투자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신속 집행 부진 사유 등을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시루를 중단 없이 발행하고 시티투어 운영 재개와 전통시장 위험시설 개선 지원과 더불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특례 보증 및 2차 보전도 확대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최초 시흥 SOS 돌봄센터 출범과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 책임보험 및 명예시민사회복지 공무원 확대 등을 통해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했다. 교육도시 기반 구축에도 힘을 쏟았다.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은 중부교육장을 추가 개설 운영하고 마을교육특구 지정과 시흥교육 캠퍼스 속 SSOC을 통해 온라인 플러스 교육도시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 실시 설계와 시흥 스마트허브 완충 저류시설 타당성 및 경기도 협력 바이오 혁신 스타트업 성장 지원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제30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에 최종 확정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중앙정부의 확장 재정은 긴축 재정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과 함께 부동산 거래 및 소비 위축 상황 속에서 재정 전망이 밝진 않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청장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 등 그 어느 때보다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인 만큼 시의회와 함께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회복에 집중해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두리디자인, 시흥시 저소득 취약계층 위한 사랑의 후원금 300만 원 기탁. 연성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김상동은 지난 22일 두리디자인, 대표 황혜정, 로부터 사랑의 후원금 300만 원을 시흥시 1% 복지재단을 통해 연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 김상동 민간위원장 박순애로 지정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2014년 설립된 두리디자인은 여성사회적 기업으로 기관 단체의 인쇄 홍보물과 현수막, 간판, 안내판 시공 등을 디자인 및 제작하는 디자인 회사다. 두리디자인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연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후원금 700만 원을 기부했으며 연성동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꾸준하게 나눔을 실천하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전달된 후원금은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동절기 방한용품 지원 등 돌봄이 필요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황혜정 두리디자인 대표는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덕에 여성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갖고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달식에 참여한 박순애 민간위원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주고 있는 두리디자인에 감사드리며 지역 내 나눔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체 차원에서의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